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문혜원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통신 회선 중에서 무선 회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통신은 어떤 선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전자파를 매체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것이고, 전자파는 주파수 범위에 따라서 전달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주파수 범위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무선 선로는 안테나를 이용해서 송수신하고 또 전송할 때는 안테나가 공기 중의 매체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또 수신할 때는 주위 매체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끌어당깁니다. 이 무선 회선은 어떤 선으로 나한테만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수신 범위가 넓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고 광대역 통신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라디오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파다 그러면 여러 방향으로 보내죠. 그래서 다방향성 전자다. 안테나에서 발사한 전자파는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죠.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파는 어때요? 우리가 라디오를 이동해도 되죠. 이동이 빈번한 것, 또 통신회선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이런 데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선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다. 광섬유 케이블의 대용으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이런 무선 전화에 사용이 되고요. AM 방송은 지표면을 이용한 지표파가 사용이 되고, FM 방송은 직접파 또는 전리층파를 이용한다. 자, 여기서는 보여드리는 것은 AM 방송과 FM 방송에 사용하는 파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마이크로파가 있습니다. 지상 마이크로파는 동축 케이블이다. 이런 유선, 유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높은 지역에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전파를 전송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장애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도달 거리를 점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입니다. 이동이다 라고 하면 움직이면서죠. 그래서 항공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열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계속 움직이는 대상에서 통신을 할 때 일어나는 무선 통신을 말을 하고요. 이동국, 기지국, 교환국으로 세부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이동통신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이동되는 단말기와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내부적으로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 간의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위성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성이거든요. 위성이다라는 것은 이런 지구상에서 지상으로 쏘아 올리죠. 쏘아 올린 마이크로 주파수를 통신 위성을 통해서 변환하고 증폭을 한 다음에 다른 주파수로 지상에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에 해당이 되고요. 위성이니까 하늘에 떠 있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까지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즉, 광범위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대역폭도 굉장히 넓을 거고 고속의 대용량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신용 안테나만 있으면 누구나
통신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망 형태로서 보안이 취약한 점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장거리 통신에 통신 위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과 안방에서 TV를 보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중간 부분에 구름이 낀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신호가 떨어지는 신호 감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통신에 대한 특징은 상식적인 선에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위성통신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면요. 위성통신 시스템은 일단은 위성이 있어야 되겠죠. 통신 위성, 그 다음에 지구, 국, 그 다음에 채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통신 위성이다. 그러면 이제 지상에서 여기 있는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어느 정도 높이냐면 35,860km 정도 높이의 궤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가 돌잖아요. 그래서 얘도 같이 돌죠. 지구의 자전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고 한 대의 통신 위성은 지구의 42%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떠 있으니까 여기 42% 정도를 다 커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국은 지상에 존재하죠. 위성이 있고 지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전파를 보내고 위성에서 다시 송신한 전파를 지상에서 수신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입니다. 네, 채널은 이제 전송로죠. 형성되는 전송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성통신 시스템은 하나의 통신 위성에 여러 기지국이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 위성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접속 방식이 필요한데요. 자, FT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통신을 처음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데이터 통신 끝까지 그냥 한번 쭉 들으시면은 다시 듣고 다시 한번 오면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FDMA, IDMA, CDMA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F, 프리퀀시가 나오면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주파수를 가지고 뭔가를 하나보다 라는 거고 TDMA 할 때 T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뭔가 하나보다. 자, C입니다. C는 두 가지를 다 주파수와 시간을 모두 이용해서 뭔가를 하나보다 라고 보면 되고요. FDMA는 주파수 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하는 방식이고 TDMA는 시간을 분할하는 방식이고 CDMA는 주파수와 시간을 모두 공유하면서 특별한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용 회선별 속도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 방식은 이제 T1, T2, T3, T4로 해서 이것에 대한 이제 속도가 이 정도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방식에서는 E1, E2, E3, E4로 나눠서 이것에 대한 속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의 속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 제어 장치는 어느 부분에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회선,
또 신호 변환 장치를 거쳐서 컴퓨터에 들어가기 전에 통신 제어 장치를 거치는데 이것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는 이렇게 전송되는 회선과 여기 있는 전송되는 회선과 컴퓨터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에 대한 각종 제어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렇게 송수신되는 자료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송을 제어한다. 전송 제어한다라는 것은 뭔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제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중 접속 제어, 교환 접속 제어, 통신 방식 제어, 경로 설정,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신 제어 장치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한 종류 살펴보면은 CCU다 그럽니다. 통신 제어 장치, 전송되는 문자에 대한 조립, 분해 기능을 수행을 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분해하고 또 조립한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다 라는 데이터를 보낸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쪼개서 보내게 됩니다. B1, B2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붙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순서대로 갔으면 모르는데 이게 좀 뒤죽박죽 도착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P3가 먼저 오고 그다음 P2가 오고 P1이 오고 P4가 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얘네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해한다, 조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CP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자는 물론 메시지에 대한 조립과 분해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FEP가 있습니다. 여기서 F는 전이다 그러죠. 전 처리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입력되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하기 전에 미리 얘가 한 번 더 처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프로세스가 처리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제를 뭐 과장님이 한다 라고 한다면 결제가 100건이다 그러면 너무 일이 지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한번 걸러내서 과장님한테 주면은 더 일이 소홀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신 회선, 단말기 제어, 메시지 조립, 분해, 전송 메시지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할 때 부담을 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송 제어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송 제어 부분이고 통신 접속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환 접속 제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을 하기 위해서 회선에 대한 경로를 설정을 하고 또 모두 이루어졌으면 그 주어진 경로를 해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통신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거냐, 단방향 통신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반이중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전이중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거냐, 이런 통신 방식에 대한 제어다라는 건데요. 단방향 통신이다. A에서 B로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B에서 A로는 보내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는 단방향 통신이다 라고 합니다. 반이중 통신이다. 그러면 A에서 B로 보내고 또 B에서 A로 보내는데 동시에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팩스라든지
네, 팩스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요. 네, 또 무전기가 있군요. 무전기. 전 이중 방식은 A에서 B로 보내고 B에서도 A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서는 이제 전화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신 방식 중에서 어떤 걸로 할 거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접속 제어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의 통신 회선을 보내는 데 있어서 여러 단말 장치가 서로 공유해서 전송하는 경우에 전송 회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말 장치 또 하나의 단말 장치들이 회선을 공유를 할 때 어떤 단말 장치를 선택해서 이 순간에는 어떤 단말 장치를 선택해서 보낼 것이냐라는 통신 회선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우회 중계 회선 결정이다. 라는 것은 경로 설정이다. 회선에서 장애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은 어느 회선으로 우회해서 전송을 하도록 할까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오류 제어에 대한 수행입니다. 정보 전송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동기 제어다라는 겁니다. 동기다라는 것은 딱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풍선을 보내고 저쪽에서는 받고 이게 서로 시간 간격이 맞아야지 물풍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속도, 서로 처리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컴퓨터가 처리하는 속도, 통신 회선이 통신 회선에서 전송되는 속도, 이 속도를 이제 맞추자, 조정을 하자라는 거죠. 속도. 그 다음에 오류 제어입니다. 통신 회선에서 발생되는 오류, 또 단말 장치에서 발생되는 오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것이고, 흐름 제어입니다. 수신 가능한 데이터의 양을 수신 측에 알려가지고 원활한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구름다리가 있었을 때 몇 천만 명이 이 구름다리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때요? 네, 구름다리가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인원수를 조정을 해줘야 되듯이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조절한다라는 거고요. 응답 제어입니다. 수신 정보 확인 메시지 전송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데이터를 하나 보내고 응답 받고 또 하나 보내고 할 거냐, 그런 응답 제어에 관련된 내용. 다음에 우선권 제어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정보에 긴급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데이터 전송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신호다라는 것은 데이터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이 되어야 되는데 전송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 놓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파형이 곡선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또 디지털 신호는 0이다, 1이다 라고 이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 이거는 디지털 신호가 되고 아날로그 신호는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음성이에요. 높낮이가 있는 파형을 말을 합니다. 디지털은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디지털 형태로 되어야지 입력과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주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파수다라는 것은 단위당 시간 내에 몇 개의 파형이 반복되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제 1초다라고 하겠습니다. 1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죠. 그럼 얘를 3Hz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초에 3번 반복을 했군요.
8Hz는 1초에 8번 반복했군요. 라는 것을 우리는 주파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의 파형이 몇 초 걸렸냐라는 거예요. 자, 1초에 3번의 파형이 나타났으면 한 번 나타나는 것은 몇 초죠? 바로 3분의 1초가 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파수는 여기서 3이었잖아요. 주기는 3분의 1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는 이렇게 역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주어진 시간 내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난 경우 3Hz가 되는 거죠. 다음에 똑같은 1초 간격에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많죠. 개수를 세보면 10번이라고 가정할까요? 10Hz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주파, 그죠? 얘는 고주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료기구에 살 때도 뭐 안마기 같은 거 살 때도 저주파, 고주파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주파는 저속 전송에 사용이 되고 전송 길이가 길고 고속 전송에 사용이 되고 전송 거리가 짧은 고주파에 대한 특징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주파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맞추자라는 건데 우리 사람의 음성은 주파수가 3에서 3400Hz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주파 보이죠? 고주파. 고주파는 이제 3에서 30 정도. 그 다음에 초단파. 네. 그죠? 300MHz. 얘는 고주파는 3에서 30MHz. 초단파는 300MHz. 그 다음에 극초단파는 3000MHz. 초고주파는 30,000MHz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된 주파수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역폭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역폭이다라는 것은 상한 주파수, 하한 주파수에 대한 차이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의 음성도 고르지 않죠. 빨랐다, 느렸다, 높았다, 낮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음성의 주파수는 300에서 3400 Hz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역폭은 얼마냐? 가장 높은 거 3400에서 낮은 거 300을 빼면 310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역폭은 3100Hz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폭이다라는 것은 신호의 높, 낮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죠. 이렇게 진폭이 높은 경우는 큰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호의 높, 낮이 가장 높은 것, 그 다음에 경계선까지 여기를 우리는 진폭이다라고 합니다.